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맞습니다. 세상엔 한 번 볼 때보다요. 보면 볼수록 정이 들고 사랑스러워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요. 오래 두고 자세히 볼수록 더욱더 사랑스럽고 끈끈한 우정으로 꿈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의리의 삼총사 안오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제작 원목 가구 브랜드 카레클린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입니다. 네네네. 공동대표 안오준이라고 합니다. 네. 가구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의리의 삼총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동업을 하신 건가요? 네. 삼총사입니까? 네, 3명입니다. 왜요? 저희는 2005년에 예. 홍익대학교라는 목조형 가구학과라는 과에서 그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는 남학생들로 들어와서 아주 끈끈하게 친하게 지내면서 우애를 다졌거든요. 아, 여학생들이 많은 과였군요. 네, 여자들이 네네. 많은 그 상황에서 남자들끼리 더 친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원목 가구의 어떤 붐이 일어나게 그 시작한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셋이서 창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마치 저희 지금도 하는 얘기가 도원결이 있잖아요. 도원결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도원결이와 비슷하지 않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비이십니까? 제가 유비입니다. 그렇군요. 예, 관우랑 장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기 점검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고요? 네. 다 끝날 때 오겠네요. 지금 관우는 왔고요. 아, 관우가 계십니까? 관우는 지금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친구끼리 어떤 우정을 가지고 동업을 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나오신 계기는 가장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스케줄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스케줄이 이제 또 이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그 가구 얘기에서 잠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표님의 가구가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였죠? 뷰티 인사이드. 한효주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의 가구가 이쁩니까? 한효주 씨가 이쁩니까? 한효주 씨가 조금 더 예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가구는 예쁜데 움직이진 않잖아요. 한효주 씨는 예쁜데 움직이니까 조금 더 이제 예쁘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싶습니다. 대표님의 가구도 이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희 가구 브랜드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특하게도 동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구 브랜드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실까요? 저희 가구 브랜드의 두뇌의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랩이라는 사무실인데요. 이 사무실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 타기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희 회사에서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구 디자인이 진행이 되고 그래픽 디자인도 진행이 돼서 여기서 모든 회의와 품평 그리고 기획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구 브랜드는 그 전시장이 굉장히 독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국에 10개의 전시장이 있는데요. 그 전시장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지혁 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커피도 드시면서 편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가구를 경험하고 구매까지 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방식들은
가구는 뭐 물어볼 거 없이 아주 편하게 앉아보고 누워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쇼룸으로 저희가 계속 기획하고 있고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수제자가 원목 가구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저희 원목 가구 브랜드의 생산 현장입니다. 이제 공장인데요. 수제작으로 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목이다 보니까 좋은 원목을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원목이 다 쌓여 있는데요. 여기 공장에 자주 오게 되면은 원목을 검수하는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쪽에 소파 제작 공정을 보시게 되면 팔걸이 부분이랑 다리 부분이 이제 짜임으로 연결되는 그 직접 조립하는 그 과정을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구 브랜드의 쇼룸과 사무실과 공장을 다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좋은 가구를 더 많은 고객님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뵐까요? 네,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고 뵙죠. 가구 네.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카페를 시작하게 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소파를 사려고 앉아보는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결혼하셨을 때? 예, 저도 그쵸?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 자신 있는 저희 제품에 많이 네. 이제 좀 머물게 할까? 네네네. 그 아이디어를 좀 짜내다가 번쩍 떠오른 게 이제 카페였어요. 네. 카페는 가구가 되게 다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편안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카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가구의 고객님이 되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상이 참 좋습니다. 네. 뭔가 아주 재미난 창업 스토리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이제부터 우리 대표님의 어떤 동업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 그대로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이 대화가 시작이 돼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창업 자금으로 마련했던 돈이 셋이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갖고 나무를 다 사가지고 다 제작을 한 거였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수제작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제작 원목 가구 브랜드 카레클린트를 운영하고 있는 안호준입니다. 자, 어디 가서 항상 제 소개를 할 때는 공동 대표라는 말을 항상 꺼내는데요. 그만큼 제가 가장 어떻게 좀 내세우고 싶은 부분은 동업입니다. 동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첫 시작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재를 뽑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2005년에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으로 같이 만나서 쭉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이 원목 가구 시장이 이렇게 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을 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도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가 원목 가구가 좀 시장이 많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 그대로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이 대화가 시작이 돼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목 가구를 잘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작을 저희가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구를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좋은 디자인과 좋은 설계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끝내놓고 저희의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장인분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처음에 찾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공장을 찾다가 몇 번 실패를 하니까 이제 일산 가구공단에 갔어요. 가구공단에 가서 114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안내원한테 저희가 이랬어요. 가구 공장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내원 분께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가구 공장이라는 상호는 없다고. 그래서 뭐라도 좋으니까 가구를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매장도 좋고 뭐 도매 단지도 좋고 뭐라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번호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1번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해서 가구 공장을 좀 찾아가고 싶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냐.
그래서 좀 연락을 계속 이렇게 좀 실타래를 풀다가 결국은 파주의 어떤 한 원목 공장에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사장님과 그 공장 사장님과 계속적으로 막 도면 작업도 같이 하고 하면서 원목 가구를 제작을 했는데 불행히도 저희가 이제 원목 저희가 생각했던 그 수제작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사실 나무라는 거는요, 한번 잘라놓으면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희가 창업 자금으로 마련했던 돈이 셋이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갖고 나무를 다 사가지고 다 제작을 한 거였는데 나무가 잘려 있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학생일 때 눈앞이 캄캄한 걸 처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포기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설계대로 우리의 디자인대로 가구를 만들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공장을 찾는 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또 몇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더 겪다가 어떤 한 공장장님을 만났는데 그 공장장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구를 정말 드림스 컴트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했던 그 가구를 딱 눈앞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거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공장장님과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이제 양산을 어떻게 보면 컨셉 과정에서 양산 가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처음에 가구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그 다른 어떤 가구 브랜드들과 좀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제작으로 원목을 갖고 만드는데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 소파를 만드는 공정을 인터넷 웹사이트에다가 하나하나 다 공개를 했어요. 마치 요즘 그 셰프들 나오면은 레시피를 다 공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희 가구가 어떤 원목을 사용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나 쪽지로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가구가 나오면 믿을만하다. 나오면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되고 싶다. 이런 고객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없던 개념의 어떤 공방 형태의 수제작 원목 가구를 잘 만들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둘째 달 매출이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셋째 달 매출이 8천만 원, 뭐 1억 하면서 1억 돌파를 한 4달 만에 이뤄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저희 셋이서는 배송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소화할 수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마음 맞는 직원분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를 더 키워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막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첫 번째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퍼니처 카페였어요. 우리가 매장을 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매장을 평범하게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만들었으니까 누가 와도 우리 가구에 오랫동안 머물게끔 하자가 이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퍼니처 카페를 이제 청담동에다가 처음 매장을 차렸는데 차리고 나서 고객분들한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매출이 정말 그때부터 배로 뛰더라고요. 배로 뛰면서 그때부터 정말 이제 많은 어떤 되게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희 셋이잖아요. 셋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진짜 이게 팔 6개, 그죠? 다리 6개, 몸뚱아리 3개 이게 너무나도 되게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라는 거는 일단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배송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그죠? 누군가는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상담을 해야 되죠. 쇼룸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어떤 그 개발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개발도 하는 그 과정까지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셋이라는 게 이게 내가 혼자였으면 과연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물음들을 저한테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제일 큰 위기는 뭐였냐면요.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창업 초창기보다도 더 위기의식을 가졌는데요. 제일 큰 위기는 이거였어요. 제가 한 번은 고객님과 상담을 하고 이제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제 형들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딱 봤는데 어떤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저희 가구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우리 사진은 보냈네 생각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우리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이 똑같이 된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다른 브랜드 제품이고, 그래서 너무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우리의 즐거움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좋은 날이 이제 끝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보니까 저희보다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그런 마케팅 노하우나 어떤 이 퍼니처 카페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막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한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땐 너무나도 좋은데 이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좌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되게 좀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사업 선배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사업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거의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밀고 나가라였어요. 어쨌든 너네가 먼저 시작했고 너네가 퀄리티에 자신만 있다면 카피 업체의 가격을 맞춰서 내리지 말고 그대로 너네 가격 유지하고 대신 퀄리티를 더 신경 쓰고 기존 고객한테 더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앞으로 더 완벽한 가구를 만드는 자극제로 삼으라는 어떤 그런 멘토들의 어떤 그런 조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충동도 많이 느꼈어요. 이거 우리도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위기를 타게 하려면 뭔가 우리도 막 소송 같은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분들이 어디가 원조인지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 리뷰 게시판만 봐도 어디 리뷰가 더 많은지 이제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분들이 어디가 원조인지 알아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기를 겪고 나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카피 브랜드가 생기면은 우리의 이 원목 가구 시장 파일을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내실을 다지고 더 저희 개발에 더 몰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새 매장이 전국에 이제 10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원목 가구 브랜드를 찾아주시는 신혼부부나 어떻게 보면 이사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브랜드를 그래도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원조 브랜드라고 많이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그런 경영에 대한 어떤 이런 값진 경험이 지금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어떤 강연을 하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면 못해요. 혼자 하면 못하는데 그렇다고 동업의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업이 깨지는 경우는 정말 서로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고 서로의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동업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고 일 끝나면 같이 볼링도 치고 술도 마시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동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싸울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와도 서로의 성격을 알고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파를 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어떻게 지금 좀만 더 내 의견을 더 강하게 나가면 뭔가 분열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셋이서 항상 다수결로 결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동업을 하다 보니까 동업에 대한 이 메리트가 사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1시간 동안 어떤 한 사람이 어떤 100만큼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셋이 하면 그걸 3분의 1로 줄이는 게 아니라 한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해요. 동업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맞고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뜻이 맞다면 과감하게 좀 동업을 시도해 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뜻이 맞고 이렇게 의지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 아마 이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동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인간관계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좀 충고나 어떤 조언 같은 게 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동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개인의 욕심보다는 그 우리의 어떤 공동된 방향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항상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요. 물론 능력은 어떤 사람은 뭘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더 잘하고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요. 네네네. 동업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것들이 서로 상충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이 버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네네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제가 판단을 하는데 잘 될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은 네. 그 제작 과정 공개가 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업계 관행에 어떤 좀 어긋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불문율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때 어떤 뭐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사실 어깨의 반발이라기보다는요. 예. 이 가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친환경을 쓰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고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원목을 안 쓰면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네네. 까보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의 장점을 더 극대화하려면 공개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네네. 어깨의 반발도 물론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는 소비자분들이 좋아해주는 모습에 더 우리가 더 그런 컨셉을 예. 지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구란 건요. 네. 이게 어떤 목수님들의 어떤 장인 정신이 깃들고 네. 그래야 되는데 청년분들이잖아요. 이 세 네네네. 분께서는 네네. 그 청년분들이 어떤 단점도 있었을 거고 네. 그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가구를 관심을 갖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흥미를 갖고 해야지 네네네. 다음 세대의 어떤 우리나라 가구 산업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젊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가구 산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자, 그러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네. 가구란 무엇입니까? 가구를 영어로 하면 퍼니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철자 몇 개를 빼면 이제 퓨처가 됩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구 산업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 가구 산업의 미래다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면 네네. 민망하니까 얘기했어요. 이따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아니, 지금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 네네. 뭔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예.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구라는 개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예. 샀다가 이사 갈 때 버리고 다시 사고 이런 가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그 클래식카처럼 예. 오랫동안 갖고 있는 자기 소지품처럼 네네네. 가구를 한번 구입하면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퀄리티의 예. 우리나라 대표하는 가구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 의식이 확고합니다. 네네. 예, 아무튼 요건 멘트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퍼니처에 몇 글자 철자 빼면 퓨처가 된다. 네, 맞습니다. 요거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좋았어. 아주 좋습니다. 자, 대표님의 런웨이. 네. 또 다른 런웨이 뭡니까? 요즘 이제 창업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동업의 형태도 좋고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제가 이 가구 사업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거는 사실 제조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힘은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창업의 포커스가 IT 쪽이나 어떤 인터넷 쪽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생활 밀착형적의 어떤 그 주거 생활 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네.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아, 예. 요런 어떤 그 런웨이랑 다 네. 통틀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함께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 네. 예, 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대표님의 퍼니처가 네. 퓨처가 되고 네. 대한민국 총 우리 인구, 우리 가구의 모든 그 가구수 분들이 네. 대표님의 가구를 사용하는 그날을 네,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할 때요 가장 두려울 때가 바로 처음 발을 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인생의 첫날일 테니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협력을 하면서 하는 그 동업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한 번 저도 동업자로서 이렇게 동업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돼서 또 되게 좋았고요. 말을 되게 잘한 것 같아서 주변에서도 뒤에서 막 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런웨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인기를 끌어서 더 많은 훌륭한 우리나라의 사업체들이 더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자, 런웨이 화이팅!